임플란트 교정 시에 타겟 투스 무브먼트는 타겟 투스를 정하고 그 타겟 투스만 교정하고 그 외의 치아는 나오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TTM이 되겠습니다. 31세 남자 환자가 보철과에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하악의 7번과 6번, 7번이 오래전에 미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치아가 오버이랩션이 된 것을 환자의 좌측을 보시면은 오버이랩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하악 좌측 부위에 임플란트를 매식을 해야 되는데 픽스를 매식하고 보철을 하기 위해서 보철을 하려고 보니까 오버이랩션이 나타난 그 치아 때문에 보철물에 공간이 없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오버이랩션 된 그 치아를 인트루전이라는 교정을 시행해야지만이 이 하악의 픽스에다가 임플란트 보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임플란트를 위한 교정, 임플란트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 임플란트 교정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교정이 아니고 단순히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기 위한 교정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교정이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라든지 보철이라든지 치주치료 혹은 전치부 심미치료일 수도 있고 이러한 치과 치료의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정티브 올소돈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정티브 올소돈틱스는 교정 그 치과 치료의 예후를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큰 혜택이죠. 그런 혜택을 보다 많은 환자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치료가 환자들이 그 치료를 억셉트하기 위해서는 그 치료 기간이 짧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치료가 굉장히 간단해야지만이 환자들이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어정티브 트리트먼트를 억셉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러한 임플란트를 위해서 교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간단하고 또 효과적인 치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서 치료한 내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장치가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치료는 되었지만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지만은 그동안에 사용된 장치라든지 치료 기간 같은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오래 치료를 했고 또 굉장히 복잡한 장치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임플란트를 위한 교정을 할 때 좀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런 증례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환자에서 복잡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앵커리지 컨트롤이죠. 그래서 교정 영역에서 앵커리지로 미니스크루가 개발이 되어서 많은 임상가들이 이 미니스크루를 교정에 어떤 앵커리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정티브 올스돈틱스를 할 때는요, 일종의 부분 교정이죠. 앵커 파트가 어떤 것인가, 무빙 파트가 어떤 것인가 잘 구분을 해서 무빙 파트만 움직이고 앵커 파트는 이런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치료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복잡하게 장치를 하지 않고 바로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심플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교정 치료가 아주 간단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47세 남자 환자인데요. 보철을 하러 왔습니다. 환자가 처음에 병원에 오게 된 이유는 하악의 좌측 아래 부위가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왔습니다. 보니까 5번, 6번에다가 어바트먼트로 해서는 7번 부위에 캔틸레버, 굉장히 안 좋은 임플란트가 없을 때 많이 사용했던 캔틸레버 브릿지를 시행을 했는데 보면은 굉장히 좀 삐뚤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상하게 제2대구치가 오버이랩션 된 상태에서 하악의 캔틸레버를 브릿지를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이런 좋지 않은 상태의 어떤 보철물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주가 불편해서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당연히 캔틸레버 브릿지에 있는 그 캔틸레버 파트를 잘라내고
그리고는 이제 하악에 원래대로 임플란트를 매식해야 되는 환자인데 이미 오버랩션된 상악의 7번도 우리가 이제 그 인트루전을 통해서 교정을 통해서 인트루전을 해야지만이 하악에 보철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위한 교정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7번이 많이 일합션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7번을 인트루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환자의 시츄에이션에서 타겟 투수는 뭔가요? 바로 상악 제2대구치가 되겠습니다. 이 제2대구치, 여기 화면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제 나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자, 제2대구치 인트루전을 시행할 때 그 옆에 치아들, 그 앞에 치아들은 이제 앵커 파트가 되는데 그 앵커 파트의 이동이 없이 타겟 투스 하나만 우리가 인트루전 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위한 이 환자의 교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앞에 치아랑 똑같이 레벨을 맞춰달라는 그런 이제 보철과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2대구치에 인트루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플한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제 제2대구치 하나를 인트루전 하기로 계획을 잡고요. 미니스크루를 이렇게 팔라탈 사이드에 한 개, 그 다음에 또 바깥 사이드에 한 개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다가 일레스 체인을 딱 걸면은 이 치아가 퓨어하게 인트루전이 되겠지, 미지알이나 디스탈로 티핑되지 않으면서 퓨어하게 인트루전이 되겠지 하면서 기대를 하고 미니스크루를 하나를 이렇게 매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레스 체인을 걸어서 제2대구치, 오버일합션된 제2대구치를 인트루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자, 보니까 제2대구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제1대구치와 레벨이 맞게끔 잘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보철과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됐습니까? 하고 했더니 앞에는 됐는데 미지알 사이드는 됐는데 디스탈 사이드는 안 됐다. 커브 오브 스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커브 오브 스피에 맞지가 않으니까 디스탈 파트를 조금만 더 인트루전을 시켜주세요 하고 보철과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환자에서 아까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일레스틱 체인이 다시 말하면 인트루전 포스가 좀 더 디스탈로 가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환자의 디스탈 파트를 인트루전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보니까 커브 스피그 비슷하게 형성이 돼서 보철과 선생님한테 봤더니 됐습니다 하고 이제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자, 어쨌든 오버일합션된 치아를 임플란트를 위해서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료가 된 기간을 볼 것 같으면은 무려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여기까지 오는데 또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18개월. 싱글 몰라 하나 인트루전에 1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래 걸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위해서 교정을 하는데 그 치료가 예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짧게 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짧게 좀 오래 걸리더라도 환자한테 어느 정도 걸립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예측한 기간 내에 치료를 해줘야지 환자가 만족할 텐데 이러한 어정티브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예상 외로 오래 걸린다면은 어느 환자가 억셉트할 것이고 또 억셉트한 환자가 나중에 불만을 이제 토로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어정티브 트리트먼트는 예지성이 있는 프리딕터블한 치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증례를 보고 미니스크루 임플란트가 앵커리지 디바이스로 훌륭하지만은 치아를 움직이는 투스 무빙을 시키는 어플라이언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환자는 오래 걸린 것뿐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팔라탈 사이드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쪽 처음에는 팔라탈 사이드의 인트루전이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9개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바칼 사이드는 잘 됐지만은 팔라탈 사이드는 놀랍게도 오히려 오버
오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제1대구치에 비해서 제2대구치의 마지널 리치가 더 많이 인트루전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릴랩스를 시킬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미니스크루만 사용했을 때 이렇게 프리딕터블한 예지성 있는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니스크루 임플란트 상당히 좋습니다. 심플하게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심어서 고무줄 걸면은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해보지만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교정적 치아 이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상당히 서로 난처한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적용하는 교정력이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지나겠지 하면서 필요한 인트루전 포스를 주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사실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스크루는 그냥 just 앵커리지 디바이스 외에는 더 이상 아무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투스 무빙 어플라이언스는 아니죠. 그러면 치아를 움직이는 장치는 뭔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에지와이즈 어플라이언스 브라켓입니다. 이 브라켓을 사용해야지만이 3차원적으로 치아를 내가 원하는 대로 프리사이스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프리사이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브라켓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브라켓 사용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타겟 투스가 있으면은 이 타겟 투스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옆에 치아에도 브라켓을 붙여야 되겠죠. 앵커 파트가 필요합니다. 그 앵커 파트의 치아는 사실은 움직일 필요가 없고 또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브라켓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브라켓을 부착하고 그 다음에 거다가 와이어를 집어넣으면은 아무리 브라켓을 똑바로 붙였다 할지라도 이 와이어를 집어넣으면은 인앤아웃이라든지 톡은 말할 것도 없고 인앤아웃이 안 맞아가지고 치아가 서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구치부의 교합 변화로 인해서 환자는 매우 불편하고 나이가 어린 환자라든지 대학교 1, 2학년은 괜찮지만은 30세, 40세가 넘어간 그런 환자 같으면은 이미 벌써 교합이 많이 마모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쓸데없는 치아 이동으로 인해서 치료 기간이 증가되는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가들은 이 브라켓을 이렇게 컴프리헨시브하게 전체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 붙이지만은 이러한 부분 교정은 어떻게 하면은 타겟 투스만 움직이게 하고 브라켓은 어떻게 좀 붙여봤더니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치아 이동이 생기니까 주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타겟 투스 무브먼트라는 것은 바로 타겟 투스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 치아, 그 외의 치아는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 movement on ankle part. 타겟 투스 하나가 세컨몰라라면은 세컨몰라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 치아는 움직이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아야지만이 앵커 파트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은 옆에 있는 치아를 움직이게 하기 힘듭니다. 내가 딱딱하게 딱 스테이블하게 딱 고정되어 있어야지만이 옆에 치아를 움직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앵커 파트의 치아는 움직이지 않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타겟 투스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브라켓 내에 앵커 파트에 있는 브라켓, 지금 시츄에이션에서는 4번과 5번과 6번 3개의 치아인데 이 앵커 파트에 패시브하게 헤비 와이어가 들어가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브라켓 하나 붙여가지고 거다가 이제 와이어를 넣어보려고 하면은 굵은 와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 굵은 와이어가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가른 와이어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가른 와이어를 집어넣으면서 치아가 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굵은 와이어가 들어가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쓸데없이 앵커 파트의 치아들이 움직이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브라켓 방법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아무리 정교하게 패시브하게 와이어를 접어도 절대로 그 와이어는 패시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브라켓이라는 방법이 고안되었는데요. 브라켓을 먼저 붙이고 와이어를 넣는 것이 아니고 와이어 퍼스트, 이제 완전 역발상이죠. 그래서 와이어를 먼저 스트레이트한 와이어로 밴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와이어에다가 브라켓을 얽어맵니다. 하나씩 하나씩 결철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켓 앤 와이어 어셈블리를 만들고 이 브라켓 앤 와이어 어셈블리를 한꺼번에 치면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바로 굵은 와이어가 패시브하게 앵커 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을 본다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브라켓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고 와이어를 패시브하게 헤비 와이어를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와이어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거기다가 브라켓을 하나씩 얽어맵니다. 자, 얽어매고 이 브라켓 앤 와이어 어셈블리를 한꺼번에 붙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브라켓 베이스하고 치면하고가 똑같지가 않죠. 똑같지가 않은데 그 갭을 똑같지 않은 그 갭을 라이트 큐어 레진,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브라켓 본딩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이트 큐어 레진을 사용해서 붙이고 큐어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브라켓 치면에 따라 가지고 좀 튀어나온 치면도 있을 것이고 좀 들어간 치면도 있을 것이고 그 치면에 따라서 소위 맞춤형 브라켓 베이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착한 다음에 이 와이어를 떼고 다른 와이어를 또 만든다 그러면은 항상 패시브하게 헤비한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한 와이어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브라켓팅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패시브 브라켓팅이라고 지었고 앵커 파트, 특히 타겟 투스 무브먼트가 필요한 그런 앵커 파트에서 치아의 그 파트 내에서의 어떤 개개 치아의 인디비주얼 투스에 모빌리티를 부여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보철 교정, 치주 교정, 심미 교정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53세 남자 환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고 이제 해서 이제 교정을 임플란트를 여기도 심어야 되고 또 여기도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하악의 좌측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합치가 많이 오버랩션 돼 있죠. 그래서 오버랩션 된 세컨 몰라를 인트루전을 해달라. 그래서 임플란트를 위한 교정을 위해서 교정과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치아를 볼 것 같으면은 바칼 사이드는 그렇게 많이 오버랩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환자의 링구얼 사이즈를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많이 오버랩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과정출된 치아를 보면은 항상 팔라탈 커스프가 많이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는 바칼 사이드를 봐서는 심하지 않지만은 팔라탈 사이드를 봤을 때는 도저히 하악의 임플란트 보철을 시행할 수가 없는 그런 환자로 판단이 되어서 이 환자의 임플란트 교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팔라탈 커스프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팔라탈 사이드에는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이제 교정력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미니스크루만 사용해 가지고는 프리사이스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칼 사이드에 우리가 보통 붙이는 바칼 사이드에다가 브라켓을 이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7번 하나가 타겟 투스인데 6번, 5번, 4번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7번을 인트루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지금 타겟 투수인 7번을 효과적으로 이제 그 인트루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앵커 파트에 있는 6번, 5번, 4번의 치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와이어를 이 치아를 인트루전할 때 필요한 L루비라는 그런 와이어를 넣는데 그 L루비라는 굵은 와이어를 집어넣을 때 앵커 파트는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패시브 브라켓팅을 이용해서 이 환자의 4번과 5번과 6번에 브라켓을 부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임상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을 체득하고요. 캐스트를 만든 다음에 와이어를 먼저 짝대기 와이어로 보통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른 와이어로 교체할 때 커브가 돼 있거나 이렇게 밴드가 커브가 돼 있으면은 그 커브를 그대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그 패시브 와이어는 그 와이어를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밴드가 필요하다면은 커브가 아니고 딱
부러지는 이제 그런 각도로 이렇게 밴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는 4번, 5번, 6번에 그냥 일자로 된 스트레이트한 와이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와이어에다가 4번 브라켓, 5번 브라켓, 6번 브라켓을 결차를 해서 브라켓 앤 와이어 어셈블리를 만듭니다. 자, 여기에다가 레진을 얹어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패시브 브라켓팅은 이제 꽉 모든 치아에 다 똑같은 프레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아가 좀 튀어나온 치아도 있고 좀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모든 치아에 프레셔가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레진을 조금 많이 하고 또 그 레진이 메쉬 안으로 충분히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브라켓에서도 샌드 블라스팅을 치면은 그 레진의 어떤 강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패시브 브라켓팅 할 경우는 반드시 브라켓 베이스에다가 먼저 샌드 블라스팅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큐어 레진을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 어플라이한 레진을 그대로 대지는 말고 이제 그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 같은 거 톡톡톡 쳐가지고 메쉬 안으로 좀 들어가게끔 처리한 다음에 이 그 브라켓 앤 와이어 어셈블리를 한꺼번에 쫙 치면에다가 캐스에다가 이제 밀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익세스한 레진은 익스플로러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큐어 건을 이용해서 큐어링을 진지발리, 오클루잘리 이렇게 큐어링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시브 와이어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트 그 인디렉트 본딩 추레를 만드는데 추레 만들기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 환자에 들어가는 그 와이어를 미리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에서는 엘룹이라고 하는 와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엘룹을 환자에서 접는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 캐스트에서 엘룹을 다 접어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디렉트 와이어 밴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옛날에는 직접 하기도 했었지만은 아무도 직접 하지 않고 기용소에 맡기죠. 그러면은 기용소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와이어도 미리 하나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추레이 만들고 나서는 이거 당연히 못 만들죠. 그래서 추레이 만들기 전에 이렇게 그 환자에 들어갈 이니셜 와이어, 뭐 루프라든지 그런 필요한 와이어를 또 이렇게 오더를 같이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정하는 기용소 어디든 간에 황인식 교수가 하는 패시브 브라켓팅 방법으로 인디렉트 본딩 만들어 주세요 얘기하면은 다 만들어 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치기에 버튼을 붙일 수도 있고 뭐 브라켓을 붙일 수도 있고 원하는 또 어태치먼트를 부착한 다음에 어차피 인디렉트 본딩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라이트 바디와 헤비 바디를 이용해서 인디렉트 본딩 추레를 만듭니다. 물론 아까 만들어놨던 인디렉트 와이어 밴딩으로 루프도 미리 만들어놔서 환자 오면은 바로 인디렉트 본딩하고 준비했던 와이어를 결찰만 하면은 되겠죠. 자, 이 패시브 브라켓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체어 타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스태프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닥터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가는 와이어부터 또 인터미디에이트 사이즈 굵은 와이어로 계속 와이어를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료도 아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치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앵커 파트의 치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앵커리지를 보존하는 것이고 이런 그대로 앵커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예지성이 있는 치료를 한다면은 이 패시브 브라켓팅을 반드시 동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앵커 파트의 치아,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번, 5번, 4번 부위의 치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교합 변화로 인한 오클루잘 얼터레이션을 인한 그런 디스컴포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불편감 없이 이런 그 어떤 보철 교정, 임플란트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패시브 브라켓팅 방법은 인디렉트 본딩 챕터에 1998년도 미국의 임상치의학 교과서의 그 챕터 중에서 한 부분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환자는 팔라탈 사이드에 미니스크류 임플란트를 이용했고 바칼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프리사이스한 컨트롤러를 할 수 있는 브라켓을 부착해서 이제 그 교정을 시행했습니다. 자, 그 교정을 했고 중간에 한 2개월쯤 후에 와이어를 빼서 또 액티베이션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아래 보철물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이제 인트루전이 시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치료가 끝난 후의 모습을 인상을 채택해 가지고 봤더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널 위치가 딱 맞죠. 바칼 사이드, 팔라탈 사이드 관계없이 마지널 위치가 딱 맞게끔 깔끔하게 치료가 된 걸 볼 수 있고, 그 치료 기간도 아까 환자 같은 경우는 18개월이 걸렸지만은 이 환자는 5개월 만에 구치 인트루전이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니스크루 같은 앵커리지 그것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바칼 사이드에 브라켓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그 브라켓을 붙였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붙여가했다면 환자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합 변화 때문에 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랬지만은 그런 앵커 파트의 이동이 전혀 없이 치료했기 때문에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깔끔한 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에서 팔라탈 사이드에서는 이제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사용했고, 바칼 사이드는 브라켓 앤 와이어를 사용했어요. 패시브 브라켓팅. 자, 두 가지를 사용해서 TTM을 했는데, 미니스크루하고 그 다음에 패시브 브라켓팅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패시브 브라켓팅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이 환자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50세 여자 환자인데요. 역시 보철과에서 의뢰가 됐어요. 지금 7번 부위에 이쪽 7번이 호플리스고 하악 7번이 이쪽 7번은 이미 발치가 됐어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보니까 상하게 대구치가 오버일합션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픽스를 심고 그 다음에 교정과로 가서 교정을 받아라. 그래야지만 나중에 뭐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그 후에 보철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환자가 처음에는 이건 뭐 내가 왜 교정을 하냐고 이제 펄쩍 뛰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뭐 교정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바칼 사이드를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오버랩션이 많이 된 것 같이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라탈 사이드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정출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트루전을 해야 되겠죠.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정을 안 하고 엔도를 하고 깎아가지고 크라운을 씌우면은 되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돈도 벌 수 있지만은 그 환자가 내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런 치료는 하지 않을 것이고, 교정을 통해서 인트루전이라는 교정을 통해서 이제 그 하악의 보철물의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가 지금 그 팔라탈 사이드에 정출된 양을 보니까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팔라탈 사이드에다가 심고 바칼 사이드에다가 브라켓 붙여가지고 이렇게 프리사이즈하게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치료하면 될 걸로 생각해서 환자한테 교정용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조그마한 건데요. 비용도 뭐 안 비싸고 그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1분밖에 안 걸리고 1분도 안 걸리고요. 그걸 해서 지금 이 치아를 인트루전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아주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나는 임플란트 싫어요. 자, 이 환자가 조금 전에 이제 하악의 임플란트를 심었거든요. 하악의 임플란트 심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뭐 복잡한 케이스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임플란트 심는 과정이 이 환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교정용 임플란트고 조그마하다고 설명을 했지만은 임플란트 안 심고 못합니까? 교정하는 것도 지금 싫은데 임플란트까지 또 심어가지고 교정한다니까 그런 거 좀 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환자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정출된 그 팔라탈 사이드에 팔라탈 커스프가 정출될 양을 보면은 임플란트를 안 심고 그런 앵커리지 도움 없이 인투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지만은 환자가 워낙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반응이 안 좋으면은 임플란트 심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한번 미니스크루 임플란트 없이 교정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바칼 사이드에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7번이 타겟 투수가 7번이니까 6번, 5번까지 했어요. 6번, 5번은 앵커 파트죠. 앵커 파트의 치아는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비한 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브라켓을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패시브 브라켓팅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7번에다가 뭐 톡을 줘가지고 팔라탈 커스프를 인트루전을 시킨다는 것은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 그래서 이제 미니스크루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팔라탈 사이드에 미니스크루를 심어가지고 잘 해왔는데 이 환자는 미니스크루를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팔라탈 사이드에도 미니스크루가 안 되니까 팔라탈 사이드에도 브라켓을 붙여야 되겠죠. 자, 단순합니다. 그래서 팔라탈 사이드에도 미니스크루를 못하니까 이제 브라켓과 튜브를 부착해서 이제 이런 엘루비라는 와이어를 이용해서 똑같이 이용해서 이제 7번을 인트루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치료하면은 내가 원하는 타겟 투수, 세컨 몰라, 이 세컨 몰라가 인트루전이 되고 다른 앵커 파트의 치아는 이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 바칼 사이드의 패시브 브라켓팅만으로 그것이 가능한가요? 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쪽의 치아의 인트루전보다는 어쩌면은 이 앞에 있는 제1대구치의 익스트루전이 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작용 반작용을 떠나서 그럼 이게 앞에 치아가 이게 정출되면 환자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그럴 텐데 이런 디자인이 과연 워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본 것처럼 이 환자에서 팔라탈 사이드에 그냥 6번, 7번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엘룹을 저는 이제 한번 시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잘 보시는 것처럼 상악의 제1대구치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심한 어트리션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자는 교합이 상당히 타이트한 거예요. 굉장히 교합력이 센 거죠. 교합력이 세고 그 교합력이 센 교합력에 의해서 아주 교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환자의 오클루전이라는 앵커리지를 이용한 거죠. 저는 사실 한 10몇 년 전부터 환자의 오클루전이 갖고 있는 그 앵커리지를 위력을 압니다. 교정치료를 방해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교정치료 방해된 데 자체가 바로 앵커리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어트루션 된 양을 봤을 때 오클루전이 충분히 이 환자의 세컨 몰라의 인트루전이라는 대구치, 다근치의 인트루전을 시키는 앵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 오클루전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바칼 사이드에다가 6번, 5번 혹은 4번까지 이렇게 브라켓 붙이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브라켓을 붙이겠다 그러면은 이 치아가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어느 한 부위에 프리머츄러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타이트한 교합 상태에서 이 앵커 파트의 일반적인 브라켓의 어떤 얼라이먼트로 인해서 어떤 프리머츄러티 발생하면은 이 오클루전이 앵커리지로 작용을 전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소구치 부위, 대구치와 소구치 부위에 패시브 브라켓팅을 했기 때문에 오클루전을 앵커리지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스크루 임플란트 없이 패시브 브라켓팅이라는 그런 툴만 이용해서 이 환자의 3mm 정도 된 대구치의 인트루전을 시행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통 방법으로 라이트 바디, 헤비 바디를 이용해 가지고 출혈을 만들고 인드랩 본딩을 시행하고 준비했던 와이어를 바칼 사이드, 링괄 사이드 같이 넣습니다. 넣고 나서는 한 달 뒤에 체크하고 2달 뒤에 체크하고 올 때마다 자, 카본 페이퍼로 찍었습니다. 뭘 찍었냐면은 이 환자의 교합을 찍어 본 거죠. 혹시라도 7번의 인트루전보다도 앞에 있는 6번에 이제 어떤 정출이 나타난다면은 6번 말고 앞에 있는 5번이죠. 5번에 카본 페이퍼 마킹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환자에서 올 때마다 카본 페이퍼를 가지고 찍어봤는데 놀랍게도 지금 2개월째 모습인데 6번에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4번에 카본 페이퍼 마킹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6번의 정출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당초 모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팔라탈 사이드에 이 구치 위의 인트루전과 제1대구치의 익스트루전이라는 작용 반작용이 있을 때
애당초 모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이 패시브 브래케팅 때문에 그 오클루전이라는 엄청난 앵커리지를 우리가 10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증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환자는 아무 불편감 없이 2개월을 지났고 3개월 때도 마찬가지고 4개월째 디본딩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이 해서 4개월 만에 깔끔하게 제 세칸볼라를 팔라탈 사이드에 3mm 인트루전을 시행하고 디본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타겟 투스 무브먼트, 패시브 브라케팅으로 이제 미니스크루 임플란트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증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교정치료 끝나고 나서 인상을 떴더니 팔라탈 커스프에 인트루전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타겟 투스 무브먼트가 미니스크루라는 우리가 막강한 앵커리지, 물론 쉬우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도움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브라켓을 붙인다는 것이 또 뭐 패시브 브라켓이라는 방법이 있지만은 좀 귀찮기도 하고 좀 그러죠. 자, 스페이스 클로즈 할 때라든지 지금처럼 뭐 루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브라켓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전치부 쪽에 얼라이먼트라든지 전치부 쪽에 간단한 어떤 이동 같은 거 할 때는 브라켓 없이 그냥 와이어만 붙여가지고 앵커를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시브한 와이어를 그냥 본딩했다 그래가지고 이를 패시브 와이어 본딩을 하는데요. 굉장히 심플한 방법인데 그 앵커리지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친 김에 타겟 투스 무브먼트의 또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패시브 와이어 본딩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자, 이 환자 교정 치료를 끝냈어요. 끝나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치아 하나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됐어요. 하악의 제2대구치가 이제 미지알 파트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태로 교정 치료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앞에 치아 하나를 해서 뒤에 치아를 인트루전 시키면 편하겠죠. 물론 6번, 5번, 4번, 3번까지 브라켓 쫙 붙이면 안전해요. 그래서 앵커 파트를 좀 보강하고 그 다음에 7번 하나를 인트루전 시키기 위해서 이제 6번, 5번, 4번, 3번 다 브라켓 붙이면 되지만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6번 하나만 브라켓 붙이고 7번에 인트루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인트루전보다는 이 정출이 쉽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출이 앵커 파트에 정출 없이 효과적으로 제2대구치의 인트루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멀티 스트랜드 와이어예요. 6번, 5번, 4번에다가 와이어를 붙인 거예요. 패시브한 와이어를 그냥 붙였어요. 뭐 굴곡을 따라가지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짝대기 와이어를 붙여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붙인 패시브 와이어 본딩 역할로 인해서 이 6번과 5번과 4번까지가 한꺼번에 앵커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환자도 4번과 5번에는 대합치가 있어요. 4번과 5번 부위에 대합치와의 오클루전이 또 앵커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두 개의 교정 장치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L룹을 집어넣었어요. 이때 사용한 L룹은 이제 TMA 와이어입니다. 아주 라이트 폴스를 주기 위해서 TMA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얼마 걸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딱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마지널 엣지가 딱 레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칼 사이드다가 픽스드 리테이너를 붙였어요. 자, 얼마나 걸렸냐면은 놀랍게도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라이트 폴스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된 걸 볼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앞에 6번, 5번, 4번의 어떤 그 앵커리지 파트에 어떤 이동 없이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깔끔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패시브 브라켓팅 혹은 패시브 와이어 본딩으로 우리가 앵커를 잘 보강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치아만 셀렉티브하게 교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지성 있게 얼마나 걸릴 것이다 하는 그 예지성이 있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패시브 와이어 본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패시브 와이어 본딩 증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죠. 우리가 전치부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16세 남자가 환자가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 환자의 그 보호자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조카가 이제 그 치과대학병원에 이제 위생사로 이제 근무를 해서 이제 그 보호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애가 지금 그 저기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아저씨한테 좀 너 어디서 근무하니? 마침 그 위생사가 보철과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요새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위생사가 답변했죠. 아저씨 요새 제일 좋은 건 임플란트예요. 그래? 그럼 우리 애도 임플란트 해야지. 너 어디 있니? 그래서 환자가 왔어요.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측절치가 지금 옛날에 앵킬로시스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다 막 흡수가 돼가지고는 이제 그런 상태죠. 당연히 이건 뭐 빼야 되고 그 뺀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심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지금 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호리존탈 바이올로직 디스 뭐 개념을 떠나서 지금 뭐 크라운 자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상태죠. 결국은 위생사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아저씨 지금 보세요. 임플란트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 치아 깎아야 되는데 요 치아 깎으면은 안 좋죠. 그러면 이 치아 깎으면은 그 치아 하나 씌우면은요. 자연 치아하고 그다음에 또 보철한 치아가 나란히 있으면 굉장히 또 보기 싫어요. 제일 좋은 거는 교정을 해야 돼요. 요 치아를 교정을 해야 돼요. 이제 그 환자 보호자가 아니 우리 애가 고1인데 어떻게 교정하느냐. 그리고 지금 뭐 갑자기 교정 얘기 들으니까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어떻게 교정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교정은 오래 걸린다는데 또 자주 와야 된다는데 또 아프다는데 참 고등학교 1학년 애를 데리고 걱정을 하면서 환자 보호자가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임플란트가 생긴 것은 정말 아까처럼 캔틸레버 시츄에이션에서 7번 부위가 없을 때 임플란트를 하고 정말 자연치아 아끼기의 개념으로 발달한 게 된 것이죠. 모든 선생님들이 좋아한 것이 바로 그거죠. 생리를 깎지 않고 그 치아에만 이제 픽처를 식립하면서 보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자연 치아를 깎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또 환자들도 임플란트의 의의를 알면 알수록 교정치료의 필요성이 교정치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환자 보시면은 환자의 우측은 클래스 1 몰라, 클래스 1 캐나인이에요. 좌측은 클래스 1 몰라, 클래스 2 캐나인 키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환자는 부정교합이에요, 왼쪽은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전체 교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환자한테 전체 교정을 권유하면은 그 아버지나 혹은 또 그 환자도 그렇고 아마 결정을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못하는구나. 2년 동안 뭐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보기 싫게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 자연치아를 깎아가지고 옆에도 깎아가지고 이제 보철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임플란트 보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환자가 내 아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포괄적으로 이 구치부 쪽에 이 클래스 2 캐나인 키는 지금 뭐가 문제되느냐? TM 조인트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자는 현재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나중에 또 교정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환자에서는 임플란트라는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정티브, 보조적으로 교정치료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아만 교정을 해주는 것이 그 환자한테 바른 치료 계획이라고 믿고 이 환자에서 우리가 부분교정 혹은 단순한 부분교정이 아니고 타겟 투스만 움직이는 TTM 교정을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은 최대한 적게 오고 그 다음에 빨리 교정을 해주는 것이 그 환자, 고등학생 환자를 위한 길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타겟 투스는 저스트 하나, 좌측 중절치가 타겟 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렉탱귤러 와이어도 필요 없어요. 라운드 와이어 가지고 대충 하고 아니면 뭐 아치폼 돼 있는 걸 잘라도 괜찮고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브라켓을 얽어맸습니다. 그래서 브라켓 얽어매 가지고는 그 브라켓 앤 와이어 어셈블리를 딱 대고는 아까 그 방법으로 해서 본딩을 합니다. 자, 치아 하나하나 볼 것 같으면은 브라켓의 앵귤레이션 같은 게 좀 이상하지만은 패시브한 와이어가 쫙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는 다른 치아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타겟 투스만 움직이는 그런 방법으로 제대로 부착이 된 것이죠.
자, 요건 뭐 그냥 뭐 나이타이 와이어 집어넣어도 되지만은 조금 이제 좀 잘한다 해가지고 루프도 하나 접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에서 캐나인까지 브라켓 붙였는데요. 그냥 캐나인까지 브라켓 붙이고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캐나인 쪽이 벌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안전하게, 사실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안전하게 3번, 4번, 5번에 뭔가를 붙였어요. 그게 바로 패시브 와이어예요. 어차피 인터넷 본딩 할 때 요거 와이어 하나 더 추가하나 안 하나 큰 그게 없어요. 뭐 그런 수고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3번, 4번, 5번에다가 패시브 와이어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트 바디, 헤비 바디를 이용해서 출혈을 만들고 환자한테 부착을 딱 하게 되면은요. 뭐 아치품을 큰 걸 사용해도 괜찮고 작은 걸 사용해도 괜찮고 하여튼 뭐 아무 걱정 없어요. 뭐 교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짝대기 와이어를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 짝대기 와이어 집어넣어도 인터캐나인이 벌어질 일이 없어요. 물론 그 짝대기 와이어 집어넣고 한 10년 놔두면은 벌어지겠지만은 하여튼 제 얘기는 이 3번, 4번, 5번은 일종의 안전장치로 딱 해놓으면 교정치료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지성 있는 치료가 이러한 패시브 와이어 본딩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심플한 그 와이어, 한 두 개의 와이어 조각이 아주 안전한 치료를 보장해주고 있고 정말 뭐 중학교 수준의 어떤 치과사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한테 와이어 집어넣어 하더라도 교정치료가 된다는 거죠. 뭐 루프를 꼭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이타이 와이어 집어넣게 되면은 좋고 이러한 패시브 브래켓팅을 할 때 보면은요. 여기 패시브 와이어 본딩이고 앞에 캐나인부터 캐나인까지는 패시브 브래켓팅이죠. 지금 보시면은 조그만 브래켓 사용해가지고 가운데 안 붙이고 약간 앞쪽으로 붙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환자의 캐나인 부위의 프로파일을 작게 해서 좀 디스컴포트를 줄이려는 어떤 술자의 배려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와이어 혹은 나이타이 와이어 한 개를 사용해가지고 얼라이먼트를 시행할 수가 있고 물론 구칩의 교합 변화도 없고 환자는 3번 내원을 했고 구칩의 교합 변화 없기 때문에 컴포터블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어떤 그 임플란트 준비라든지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다 잘한 다음에 이제 그 파이널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템포러리 개념의 식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6세 남자 환자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스페이스 리디스트리뷰션 케이스예요. 자,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절치가 미싱이에요. 측절치가 미싱이고 하악은 야, 교정치료 했나? 덴티폼도 이렇게 가지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정치료해도 이렇게 이쁘게 얼라이먼트 할 수가 없는데 하악은 아주 완벽한 얼라이먼트 상태고 상하도 아치폼도 좋은데 안타깝게도 측절치가 미싱이 되고 그 측절치 자리 쪽으로 캐나인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보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절치에 대문짝만한 보철을 하겠습니까? 견치 뒤에다가 조그맣게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겠습니까? 좀 아무 어떤 치료도 못하고 결국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죠. 다시 말하면은 캐나인 자리로 디스탈 드라이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중절치가 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중절치와 견치 사이에다가 오픈 콜 스프링을 사용해서 캐나인을 뒤로 보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반작용으로 중절치가 앞으로 튀쳐나가죠. 그런데 지금 이 환자에 보시면은 중절치의 위치가 좋아요. 더 튀쳐나가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오픈 콜 사용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캐나인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 6번, 7번, 6번, 5번, 4번에다가 체인을 걸어가지고 이 캐나인을 뒤로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캐나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루트가 긴 장대한 치아예요. 캐나인을 바딜리하게 보내려고 하면은 그 앵커리지 부담이 엄청 큽니다. 캐나인은 한 개고 뒤에 있는 4번, 5번, 6번, 7번 4개의 치아하고 다근치라고 해가지고 캐나인만 움직이고 뒤에 있는 치아는 전혀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움직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환자가 불편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쓸데없이 교합이 바뀌면서 그것 때문에 교정치료 기간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환자를 볼 것 같으면은요, 여기 4번, 5번, 6번이 클래스 1이면서도 인터 디지테이션이 너무 좋아요. 아주 포스테리어 오클루전이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교합을 흐트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교합을
교정 치료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흐트렸다가 나중에 다시 시팅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구치부의 좋은 오클루전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캐나인을 티핑이 아니고 바딜리하게 쫙 보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캐나인을 바딜리하게 보내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앵커리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이 정도 양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앵커리지 디바이스인 미니스크루가 있잖아요. 미니스크루를 가지고 캐나인을 바딜리하게 쫙 티핑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지나게 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들은요, 육전치라든지 혹은 견치 하나를 뒤에 보낼 때 브라켓 안 붙이고 그냥 그 전체를 세그멘트로 해가지고 악마쇠로 그냥 스크루만 심어가지고 CR을 지나게 한다면서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걸 봤어요. 저도 그런 걸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우리가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본의 어떤 덴서티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티핑 되거나 그렇게 해서 쓸데없이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브라켓 없이 미니스크루만 사용하고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예지성 면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브라켓 붙여야 돼요. 자, 이 치아가 움직일 때 우리가 마치 기차가 철도로 따라서 쫙 그 철도로 따라서 그냥 가는 것처럼 기찻길을 깔아줘야 돼요. 근데 기찻길을 깔아주는 이런 브라켓팅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환자 구치부 교합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치부 교합이 안 흔들리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패시브 브라켓팅을 해야 돼요. 게다가 하악에는 브라켓 안 붙이잖아요. 하악이 너무 좋은데 왜 브라켓 붙입니까? 그래서 하악에는 브라켓 안 붙이고 상하만 브라켓 붙이면서 구치부 교합에 얼터레이션 없이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바로 구치부의 패시브 브라켓팅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는 앵커리지 디바이스로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를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구치부의 패시브 브라켓팅을 사용하여서 깔끔하게 치료했어요. 자, 3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캐나인이 바디라이 같습니다. 왜? 처음부터 구치부가 헤비한 와이가 있으니까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브라켓 레벨에서 나이타이 클로즈 코일 스프링을 걸어놓고 기다렸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불렀는데 3개월 지나서 이만큼 갔어요. 다음 3개월 지났어요. 보이시나요? 캐나인이 티핑 전혀 없이 바딜리하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스크루 임플란트와 패시브 브라켓팅 두 개의 역할이죠. 전치부 모으고 그다음에 또 치아 사이즈 조절을 하면서 아주 이쁘장한 인트루전도 좀 시킨 다음에 아주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초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환자의 초진시의 구치부 교합을 얼터레이션 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치부만 타겟 투수 1번, 1번, 3번, 3번 요 4개 치아만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미니스크루 앵커리지와 함께 패시브 브라켓팅이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임플란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미니스크루 임플란트 심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심고 걸면 되겠지 생각하는데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브라켓 붙이세요. 브라켓으로 3차원적으로 프리사이즈하게 컨트롤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까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브라켓 붙였을 때 상당히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패시브 브라켓팅이나 혹은 패시브 와이어 본딩 같은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어태치먼트를 붙인다 그러면은 간단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은 인디렉트 본딩 그리고 인디렉트 와이어 밴딩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간접 브라켓 부착 수식을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랩을 이용하든지 해서 바로 모든 것이 다 브라켓 내에 다 빌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정티브 올스돈틱스, 임플란트 교정 이런 걸 할 때 그 치료는 간단하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치료 기간도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지성 있는 치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치료, 다시 말하면은 TTM이죠. 타겟 투스 무브먼트는 바로 미니스크루 임플란트, 그 다음에 패시브 와이어 본딩, 그리고 패시브 브라켓팅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